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정치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 국회를 일주일 남기고 여야는 막판 대격돌을 준비 중입니다. 먼저 여권은 개각 카드를 꺼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중량감 있는 장차관급 인사를 통한 이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과의 대립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을 통해 어수선해진 내각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빨리 후임자를 임명하려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퇴한 것이라며 이번 주 개각 발표 대상에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지상파 재허가 의결과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해온 중요 과제들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적용되는 만큼 하루빨리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돼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후보자를 정하면 연내에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권에선 정치적 논란이 적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임자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방통위는 청문회 준비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민주당이 꺼낸 반격 카드는 탄핵입니다. 새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탄핵했던 민주당은 후임자로 부임한 검사도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가 탄핵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을 향해 친윤 사단이자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를 야당 대표 수사 담당자로 임명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를 실명까지 언급하며 검사가 범죄 혐의자로 전락해 검찰의 신뢰를 바닥 끝까지 추락시키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정섭, 손준성 검사를 탄핵한 민주당은 추가 검사 탄핵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검사 비위와 범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기밀 유출 의혹 제기에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제2, 제3의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해서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이 방송 장악을 한다고 하면은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권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도 내일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 공세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묻지마 탄핵,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당으로 변질돼서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과 제3지대 신당 합류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놨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오선 이상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이탈한 첫 사례입니다. 이 의원은 탈당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표적 비명계지만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는 참여하지 않고 최근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고하여 추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상황 지켜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온전한 당이 거의 없잖아요. 선택하기가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습니다. 이 의원의 탈당에 민주당 내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공천 때문에 어차피 나갈 인사였다며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슨 기여를 했나, 참 나쁜 국회의원 등 강성 지지층의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비명계 한 의원은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사당화가 이 의원을 탈당하게 떠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탈당에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추가 탈당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당의 심장과도 같은 광주를 찾아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다시 한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친이낙연계 인사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나라가 성한 구석이 없는데 야당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됩니다. 만약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내려와야 하고 삼보일배를 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다며 신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제가 할 일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이 정리되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간담회에서 다당제를 언급했습니다. 대립형 양당 체제로 가느냐, 극단주의적 투쟁의 양당 정체로 가느냐, 아니면 제3당이 포함되는 다당주의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느냐. 친명계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당이 위기에 있을 때 통합의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 주가 정치권에게는 어떤 운명의 한 주 같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정치권 주요 이슈들이 이번 주에 잔뜩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지명될 걸로 보이고요. 8일에는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일 있을 이 개각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윤 대통령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이르면 내일 중폭 이상 규모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탄핵과 쌍특검 등 야당의 공세로 국회가 얼어붙어도 여권 총선 시계를 그대로 돌리면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인적 쇄신 카드를 대거 쏟아부으며 총선판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정치권을 뒤덮었던 이 탄핵 여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민주당 역시 전국의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움직임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추가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건 잘못됐습니다. 파면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처리해오던 방통위를 총선 전까지는 일단 멈춰두려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선제 사퇴 카드를 다시는 쓸 수 없도록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대상자가 사표를 쓸 수 없게 하는 이동관 방지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167석의 민주당의 탄핵 밀어붙이기에 여당은 여론전 이외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대장동 의혹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 처리를 놓고도 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원래 일정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쌍특검을 처리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속 처리한 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의장 직권으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시켜 이 시점을 2주 앞당기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쌍특검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할 수 있을 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특검이 실시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쌍특검 추진을 총선용 정쟁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이 편파적이라며 사퇴 촉구안을 당론 의결했고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명문화하는 김진표 방지법도 발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합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또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기 국회 내 처리도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야의 충돌 속에서 정계 개편 움직임도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이 아직 행선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입당과 신당 합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는데요.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에는 공감하고요. 단지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좀 놀랬고요.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여권의 이준석 신당에 이어 야권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도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 이 손편지 한 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혹 행위로 고통받다 순직한 장병 유족에게 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하는 편지입니다.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전 군부대 내 가혹 행위로 극단 선택을 한 조모 상병의 동생은 지난달 중순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우편을 통해 도착한 편지에는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국가배상법을 반드시 통과되게 하겠다. 누구도 이 법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 상병은 지난 1997년 육군 육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병 8명의 가혹 행위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군검찰에서 기소 유예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유족은 재수사 요구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조 상병은 25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등 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조 상병 측이 순직 인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상 이중 배상금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이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상병 유족이 먼저 한 장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고 이번 편지는 이에 대한 답장이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조 상병 유족도 위자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왜 한동훈은 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디에서 뒤로 간다는 겁니까? 바로 개각 명단에서입니다.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10곳 안팎의 부처 장관이 바뀔 전망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당에 차출되는 건데요.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단 이번 주 개각 명단에서는 빠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한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어떻게 제외되는 겁니까? 개각 대상이 아닌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이나 총선 출마를 위한 내년 초 공직 사퇴 시한 1월 11일 이전에는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모두 한 장관에게 당을 도와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뒤로 미룬 이유는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한 장관 측근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영장 재청구 등 자신의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직접 총선 출마를 할지 단지 지원에만 나설지 결심을 굳히지 못해 시간을 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공식 등판할 경우 야당과 국민의 검증과 비판이 불가피하다 보니 한 장관을 보호하고 정치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등판 날짜를 늦췄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라는 거군요.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디에 뭘 두고 갔다는 겁니까?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난달 30일 공천관리위원장에 나를 추천해달라는 폭탄 발언을 했었죠.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폭탄 발언 후 측근들에게 휴대전화를 끈 상태로 당사 사무실에 두고 간다며 주말 동안 나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인 위원장이 왜 스스로 연락 두절을 선택한 걸까요?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뜻을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공천권을 건드린 만큼 당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실제 제한 2시간 만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인 위원장이 내건 시한이 내일인데 아직 당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당내에서는요, 혁신위가 스스로 활동 종료 시기를 앞당겼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지도부, 중진, 윤핵관 인사들도 문제지만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장 카드를 꺼낸 건 무리수였다는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뿐만 아니라 이미 국민들조차 혁신위의 조기 종료를 의결한 분위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 혁신위가 조기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혁신위와 지도부 간 갈등 봉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당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사찰 화제와 함께 입적한 자승 스님의 답이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앞서 조계사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사회 각계 인사와 불교 신도들이 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 용주사. 자승 스님의 법구가 답이식을 위해 마련된 연화대로 들어갑니다. 붉은 천으로 덮인 그 위에는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라는 자승 스님의 마지막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불이 넣어지자 흰 연기에 휩싸이며 불길이 치솟습니다. 제33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의 마지막 모습에 신도들의 합장이 이어집니다. 앞서 서울 조계사에선 교계와 정계 인사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승 스님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승 큰 스님은 불교의 화쟁 정신으로 포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하신 한국 불교의 큰 어르신이었습니다. 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신도들은 눈물 지었습니다. 아침에서 기도해드렸어요. 아미타경 왕생강락하시라고. 지금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신 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신도님들 다 이렇게 해줄 줄 아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스님, 큰 스님이시죠. 자승 스님의 법구는 이곳 조계사에서 연결식을 마친 뒤 화성 용주사로 이동했습니다. 자승 스님의 사리 수습은 내일 아침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은 오는 5일 용주사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 6곳을 돌며 자승 스님 추모제를 49제 기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싸운 뒤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 인근에 흰 천이 덮어져 있습니다. 경찰이 주변 수색을 합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 단지 1층에서 발견된 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아기의 엄마 25살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아파트 15층인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고 이후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 잠을 잘 못 잤다고. 여성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온 뒤 아기가 없자 아기가 떨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여성이 직접 가정폭력이 있다며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두 부부가 사건 처리를 원치 않아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시민을 도와주는 척하며 이 소지품을 훔쳐온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교도소를 나온 지 불과 47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승강장 기둥 사이로 잠든 승객이 보입니다. 한 남성이 다가가 승객의 휴대전화를 빼내더니 주머니에 넣고 사라집니다. 새벽 시간 홍대 입구역. 첫 차를 기다리는 남성 승객 2명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중년 남성이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빼내고는 의자 반대쪽에 내려놓는 척하다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뜹니다. 이 기둥에 가려 뒤쪽 의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남성은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앉아 잠든 승객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지하철역에서 잠든 사이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20일간의 잠복 수사 끝에 서울 동대문구의 경륜장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비슷한 범죄 전력을 12차례 갖고 있는 남성은 출소 47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말연시 음주 후 지하철 이용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부축배기 범죄가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첫 차와 막차 시간대 지하철역 특별 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최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던 이 서울 광장시장에 대해 서울시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량 표기제를 도입하고 암행 단속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문한 모듬전이 나오자 황당한 듯 가격을 다시 묻습니다. 와, 이게 15,000원이라고? 유명 여행 유튜버가 지난달 16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서울 광장시장 방문 영상입니다.
모듬전 한 접시를 시켰는데 가격에 비해 부실해 보였고 추가 주문을 강요하는 듯한 상인의 모습에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오니까 혹시나 우리들한테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 광장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4일 해당 업소에 대해 열흘간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 상인회와 서울시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음식 메뉴에 가격과 함께 양을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점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접시 옛날에 접시에다가 기준이 뭐 100g, 200g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가격만 있으니까 이래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니까 한두 집 때문에 그 이미지 실추된 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자구책으로다가 이제는 저희도 마련해가지고 그러지 말자고 서로 막 이렇게 이제 의논도 하고. 네, 이렇게 모니터링 직원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는지 수시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대표 음식 메뉴는 모형으로 배치해 상인들이 음식 구성을 함부로 바꾸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 인상과 시기도 자치구 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제품값은 그대로 받으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이 꼼수 가격 인상이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가격은 내리고 용량은 늘리는 역슈링크 상품들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은 즐겨 먹던 제품을 샀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에 속은 기분도 듭니다. 과자가 요새 뭐 진공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넣어서 커 보이는데 막상 찢어보면 양이 얼마 안 돼요.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자 일부 기업들은 제품의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더 동결하거나 내린 역슈링크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편의점이 내놓은 컵라면은 105g에 990원입니다. 86g에 1,000원인 대형 식품회사 제품과 비교하면 양도 많고 값도 더 쌉니다. 면발의 높이 차이가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다른 편의점이 지난달 선보인 맛밤 제품은 80g에 2,500원, 중량이 동일한 대형 제조사 제품보다 36%나 저렴합니다. 또 다른 편의점은 팝콘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90g에서 112g으로 늘렸습니다. 이들 제품은 편의점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입니다. 대형 식품회사의 제품보다 유통단기가 짧고 마케팅 비용이 덜 드는 만큼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상품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낮췄더니 매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치솟는 식탁 물가에 좋은 가격에 잘 먹었다는 이른바 먹성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16년간 달려온 바다 관광 열차가 올해를 끝으로 운행을 멈춥니다. 예산 부족 문제 때문이라는데 아쉬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남은 열차표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10월 3일 바다 열차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백사장 너머로 탁 트인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승객들은 창밖에서 펼쳐지는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휴대전화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강릉에서 동해를 거쳐 삼척까지 동해안 해안선 53km 구간을 오가는 바다 열차입니다.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뒷좌석에 앉아 통유리를 통해 바깥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첫 관광 열차로 평일엔 2차례, 주말엔 3차례 왕복 운행해 왔습니다. 동해안 바다 열차는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운행을 끝으로 멈추는데요. 지난 2007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16년 만입니다. 바다 열차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운행을 한다고 12월까지만 한다고 그래서 급하게 예약하고 왔어요. 디젤 기차인 바다 열차의 사용 연한 25년이 다 되면서 새 열차를 교체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예산 140억 원 중 절반을 코레일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강릉과 동해, 삼척 등 3개 지자체 분담을 논의해 왔는데 지자체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운행을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23억을 한 번에 부담을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더 이상 바다 열차를 탈 수 없다는 소식에 이달 승차권은 사실상 예매가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 가슴속에 추억으로 영원히 달려갈 거라 생각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인 것 같은데 이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195만 명 넘게 이용했던 바다 열차가 이젠 추억 속에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중부 유럽을 강타한 역대급 눈폭탄에 주요 도시들이 마비됐습니다. 하늘길, 기찻길이 끊겼고 정전 때문에 비상사태도 선포됐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고립된 비행기는 압박퀴가 들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줄줄이 취소 안내글이 표시됐고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독일 뮌헨 공항에서만 700편 이상 운항이 멈췄습니다. No, they have told us to wait up to 12 o'clock. I was here since 5 p.m. in the morning at dawn, and it's too much stress. With 3 children, it's not easy. Alles ist geschlossen, online geht nicht. Also, naja, man muss Geduld haben. 한국인 수십 명도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뮌헨과 잘츠부르크, 취리히 등을 잇는 독일 주요 기차편도 발이 묶여 12월 첫 주말이 악몽이 됐습니다. Wie gesagt, wer Ziele hat, für den ist es schlimm. Das stimmt. 안전 우려로 축구장도 폐쇄돼 바이에른 뮌헨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도 취소돼 김민재 선수는 휴식을 얻었습니다. 뮌헨에는 1993년 시작된 관측 이래 12월 중 가장 많은 44cm의 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쌓인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마을에 세워둔 차들은 대형 소미불을 걸쳤습니다. 유럽 중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체코에선 1만 5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린 영국에서도 전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북서부 등에는 황색 기상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짧았던 휴전을 끝내고 교전을 재개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휴전 협상 테이블을 접은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가 가자 남부 민간인들 속으로 숨어들었다면서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는 지옥입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거점 도시 칸 유니스의 공습과 함께 잿빛 구름이 피어오르고 주민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어제 칸 유니스와 주변 50개 지역을 포함해 400개 목표물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교전 재개 이후 가자지구 남부 지상 침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교전 재개 이후 최소 19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اخويا راح وبنت اخويا راح ظل فيها شيء طالع كيف بدي اتلف انا بجيب من ثاني بلد.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가 피난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남부의 은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اليهود قالوا في الاول اطلع الجنوب، الجنوب امن. لقيتها بقول لك اطلع الجنوب وروح على سيناء، وهذا كلام افضل من فاضي. لا طالعين ولا نازلين، هنا مطرح قاعدين. ايش بدهم يعملوا يعمل.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로켓 포격으로 맞선 가운데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חמאס הפר את ההסכם. הוא מסרב להחזיר 17 נשים וילדים המצויים בידו. 이스라엘은 카타르에서 협상팀을 철수시켰고 하마스도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الموقف الرسمي والنهائي لحركة حماس وللمقاومة أنه لا تبادل حتى انتهاء العدوان. 국제사회는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우려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암보다 무섭다는 질병, 머릿속의 지우개로 불리는 치매입니다. 최근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치매를 겪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속속 개발되면서 난치병으로 여겨졌던 치매를 정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볼링장에서 멋지게 스트라이크를 선보이는 남성. I was yelling and screaming and everybody was clapping and he was just like nonchalant. Oh well, you know. Not a big deal.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제 임상 시험에 참여한 남성입니다.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듯하지만 치료제 투약 전에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He was having trouble with pronouncing words, finding the right word. I even remember him saying, I can't even talk.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한 결과 치료제 도난의 마비 알츠하이머 진행을 35% 늦춘다고 개발 제약사는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 성과로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레켄비는 사상 처음 치매 치료제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 진행을 27% 정도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I mean, I'm progressing. I get up every morning and go do what I do. You know, I'm very active, golf, and you know. 치매 극복에 한 걸음 다가선 두 치료제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 신약들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Some evidence suggests that amyloid removal slows disease progression in Alzheimer's disease. 지난 1907년 처음 발견된 알츠하이머병은 1980년에서야 원인 물질이 특정됐습니다. 세계적 제약사들이 실패를 거듭한 뒤 116년 만에 등장한 치료제들입니다.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임상 결과 뇌 부종 등 부작용이 보고됐고 연 3천만 원이 넘는 약값이 부담입니다. 또 초기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어 완전히 치료보다는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정도입니다. 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약이 나왔다는 것에서 좀 획기적입니다. 그 진행을 멈추거나 혹은 더 뒤로 되돌아가는 그것을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인구 고령화 속에 빠르게 늘어 2050년 1억 3,900만 명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6월 레켄비는 국내 식약처에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신약 개발에 나서 치매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태림입니다. 피겨 왕자 차준환 선수가 이 발목 부상을 이겨내고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여자부에선 피겨 샛별 신지아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경기 전 고난도 점프 대신 가벼운 점프로 몸을 푸는 차준환. 오른쪽 발목 통증 여파로 무리한 동작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준환은 지난달 그랑프리 대회를 기권할 정도로 발목이 좋지 않았지만 진통제를 먹고 빙판에 섰습니다. 실전이 시작되자 피겨 왕자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첫 과제부터 고난도 4회전 점프를 성공시키며 가산점을 챙깁니다. 운반 위를 수놓는 유려한 스핀과 시원시원한 점프로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활에 집중하느라 불과 일주일 전에 빙상 훈련을 재개했지만 압도적 실력으로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정상에 섰습니다. 예를 들면 스케이트를 신을 때나 신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리 잘 하면서 또 올 시즌 다음 경기도 좀 잘 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차준환은 2015년 이 대회에서 형들을 꺾고 정상에 오르며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꾸준히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한국 남자 피겨의 새 역사를 쓴 차준환. 어느덧 고참이 됐지만 마음가짐은 8년 전 그대로입니다. 국내 선수들 안에서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마음은 변함없는 것 같고요. 여자 싱글에선 15살 피겨 신동 신지아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회전 점프를 깨끗하게 성공시킨 신지아는 아직 주니어 신분이지만 언니들을 제치고 정상에 오르면서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유철입니다. 한겨울 같았던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모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거나 산행하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과 대구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광주 11도, 부산 13도까지 오르며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 고의적으로 체불한 92개 사업장이 2달여 조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업주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안 준 임금 91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쌓인 총 임금 체불액이 올해만 벌써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없어서 못 주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내 주머니 불리자고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